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학년, 1학년 광성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선택 과목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택 과목 결정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내용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분 안에 설명을 다 마쳐야 해서 바로바로 핵심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화면은 일단 1학년 먼저 선택 과목 결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선생님 마우스가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2학년 1학기 선택 과목입니다. 여기서 3개의 과목을 골라야 돼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이 초록색 부분이 2학년 2학기 선택 과목입니다. 여기서 역시 3개의 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핵심은 인문계열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요 사회 과목 4개에서 선택을 3개 하는 것이 좋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학 과목 물화생지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탐 2개 과학 하나라든지 과탐 2개 사회 하나라든지 이렇게 섞지 말고 자기가 가려는 학과 그 계열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인문계열은 사회세계로, 자연계열은 과학세계로 선택을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올라가면서 하나를 줄이는 거는 가능하지만 늘리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개로 출발해서 3개로 늘리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계열에 맞춰서 3과목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요 위에 있는 요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파란 색깔과 주황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제2외국어 기술과정 정보 과목인데 여기가 2학기, 여기가 1학기입니다.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과학을 자연계열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데이터 과학과 소프트웨어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겠고, 어, 자연계열 학생 중에 제2외국어를 듣고 싶은 학생은 당연히 제2외국어를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제2외국어를 하든 데이터 과학을 하든 나는 크게 상관없다 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내 계열에 맞는 과목 선택을 나는 더 중요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연계열 학생은 데이터 과학과 소프트웨어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인문계열 학생은 일본 문화, 중국 문화 또는 일본어, 중국어의 이 제2외국어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히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 과학이나 소프트웨어 생활에 내가 이걸 꼭 들어보고 싶다 하면 당연히 들어도 됩니다. 인문이든 자연이든 여기 제2외국어 정보 기술과정 과목에서 필수 과목은 없고 인문 계열은 주로 제2외국어, 자연 계열은 기술과정 정보 과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학기 때 중국어를 했다가 2학기 때 일본 문화를 해도 상관없고 1학기 때 일본어를 했다가 2학기 때 중국 문화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 1학기 때는 일본어를 듣다가 2학기 때는 소프트웨어 생활로 가도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1학기 때 데이터 과학을 갖다가 2학기 때 일본 문화를 듣든 뭐 이건 상관은 없지만 대체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열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제2외국어를 했다면 제2외국어대로 가고 기술과정 정보 과목을 했다면 기술과정 정보 과목으로 쭉 같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서 필수는 아니지만 내 계열을 중시하고 싶다면 계열에 맞춰서 듣는 것이 좋고 나는 계열과 무관하게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여기는 어떤 필수적인 과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과에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업문 계열은 제2외국어가 맞아요. 그다음 자연 계열은 기술과정 정보 과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대로 결대로 가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결대로 가는 것을 일차적으로 추천합니다. 다음 여기 국영수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영수 과목. 우선 가장 중요한 기하 과목.
자연계열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기하를 선택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028 이후에 대입해서 미적분 투하 기하는 거의 모든 자연계열, 공학계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를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국어나 영어를 선택하면 안 된다.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연계열 학생들은 기억하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기하를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어랑 영어 중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으면 되고 경제학과나 통계학과를 가려는 학생들 일부는 기하를 듣는 것이 괜찮지만 수학에 자신 있고 기하를 듣고 싶다 하면 들어도 되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은 대체로 국어, 영어에서 선택하면 되겠어요. 다음 2학기입니다. 2학기는 인공지능 수학은 필수는 아닙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컴공과 관련, 소프트웨어학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수학을 난 좀 필요로 한다라는 학생들이라면 이거를 들으면 되지만 이거를 대학에서 꼭 필수 과목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도 여기는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택하면 되지만 인공지능 수학을 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다음 인문계열 학생들은 국어랑 영어 중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으면 되겠고 인공지능 수학, 난 인공지능이 궁금하다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걸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3학 이제 현 2학년 학생들로 가겠습니다. 현 2학년 학생들은 이미 어 선택 과목을 골라서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 인문계열 학생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 선택하는 과목인데 요 3학년 1학기 때 요 융합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온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이 네 개 중에 세 개를 택하면 되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본인이 했던 물화생지 네 개 중에 세 개 했던 것을 결대로 쭉 이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여기서 이제 사탐과 가탐을 섞으면 돼요. 즉, 여기 모든 과목이 융합 과목인데 이 융합 과목은 사회과학의 융합 과목은 등급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 과탐 필수 학점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여기서 과탐을 선택하면 돼요. 마찬가지 자연계열 학생 중에 사탐 필수 과목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은 사탐 필수 학점을 여기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학에 반영되지 않아요. 고3 시절에는. 재수를 하게 되면 들어가지만 재학 시절인 고3 때는 3학년 2학기 이수 과목은 대학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원하는 과목을 편한 대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필수 이수 학점을 확인해서 사회과학을 섞는 것은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요거 아주 중요한데, 요거. 어, 자연계열 학생은 필수적으로 미적분투를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미적분투를 이수하지 않으면 상당히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인문계열 학생은 당연히 미적분투를 하실 필요는 없고 국어랑 영어를 위주로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미적분투를 필요로 하는 인문계열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없고 권장 과목 정도로 경제학과 정도가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학과도 미적분투를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국어, 영어에서 택하면 되겠고 자연계열은 필수적으로 미적분투를 이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3학년 2학기 때는 역시 대학의 현역 시절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인문, 자연 학생들 구분 없이 본인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택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요 예술계 음악 미술 마찬가지예요. 3학년 1학기 때 음악 미술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교육과정 설명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1학년 학생들은 이게 이제 처음이라 좀 생소할 테고 2학년 학생들은 꽤 이미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거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작년 겁니다. 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작년 것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광성고등학교도 이제 이렇게 과목들이 이수가 이제 개설이 돼 있죠. 광성고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다 순인데 계산 요거부터 대인고, 동산고 할 것 없이 다양하게 모든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고 작년에 한 350 강좌 정도 열렸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원하려는
그 학과와 관련해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을 여기서 이수를 하면 됩니다. 요거 보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어느 학교든 가서 듣는 거 상관없습니다. 뭐 내가 갈 의지만 있다면 어 컴퓨터 시스템 일반, 생명과학 과제 연구, 정보과학 이런 것들이 광성고에서 열렸지만 뭐 계산 요거에 가서 듣는 것도 상관없어요. 보건간호 이런 것들 과목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들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상 학년 여기 나와 있고요. 대상 학년에 맞춰서 들어야 되고 2학점 수업인지 언제 개설되는 어느 날짜에 수업하는 건지 그다음에 몇 명 수강 인원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이 수업을 들어야겠다 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리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학기당 하나씩 꾸준히 한 세네 학기를 채운다면 여러분들의 자기주도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특히 2028 이후의 대입에서는 생기부 관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기부에 내가 조금 더 개별화된 변별력 있는 경쟁력 있는 생기부 스펙을 쌓아가고 싶다. 내가 그 학과와 관련해서 실제 이런 수업을 좀 더 들으면서 그 학과와 관련된 나의 전공 적합성을 좀 부각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라면 공동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들이 개설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 공동교육과정 관련해서 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선 과목이 개설이 돼서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수업 들을 의향이 있다 한다면 우선은 수강 신청하기를 권합니다. 수강 신청을 하더라도 폐강이 될 수 있고 5명 미만이면 15명 이상 초과되면 내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초과될 때는 본인이 수강 신청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수강 희망 이유, 그 사유를 적은 걸 보고 선생님이 판단해서 학생들을 걸러내요. 그래서 수강 사유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개설이 될지, 내가 잘릴지 안 잘릴지 그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어, 질러야 돼요. 그리고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수업이 좀 내가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이다 한다면 일단 수강 신청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 학기에 또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떠도 개설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개설이 돼도 내가 수강 신청 인원에 포함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강좌가 뜨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공동교육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기겠습니다. 다음 달 7월 초가 되면 2026년 2학기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신청 링크가 일제히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꼭 링크를 열어보고 내가 좀 관심 있는 과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있다면 꼭 신청을 해보세요. 공동교육과정 한번 맛을 보는 것을 강추합니다. 다음은 커리어넷에서 여러분들이 가려는 학과와 관련된 선택 과목의 항목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경영학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경영학과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그 학과가 이제 나와요. 지금 보다시피 학과 정보, 직업 정보 중에 학과 정보로 가서 여기에 경영학과라고 있죠? 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선생님은 경영학과를 예를 들지만 대부분의 모든 학과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과 개요와 학과 인터뷰 이 두 가지를 꼭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 그 다음에 이 학과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서 다 봐야 돼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꼭.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한번 꼭 가서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학과와 관련된 과목이 뭐가 있는지 여기 나옵니다.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블록으로 잡은 부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이것이 관련 과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과목을 보고 우리 학교에 이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면 어, 이수를 한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이걸 좀 들어와야겠다 싶으면 공동교육과정에서 이게 뜨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국제관계의 이해라든지 세계 문화와 영어라든지 실용 통계라든지 뭐 이런 거 영어 발표와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만약에 이런 게 우리 학교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공동교육과정에서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 과목들이 어떤 게 있는 것이 있는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화면이 작아서 선생님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대학에서 주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도 안내가 되어 있고, 더 내려가면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도 나오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도 나오고, 또 더 아래로 내려가면 진출 분야는 어딘지도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제일 하단에 관련 유사학과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 유사학과는 뭐가 있으면 내가 갖고 나중에 취업하려는 그 분야와도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올라와서 이 학과 인터뷰에 들어가서 이 대학 교수와 주고받는 문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나 생기부에 담고 싶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 거기서 커리큘럼을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인하대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대학마다 학과 게시판이 있고 그 학과 게시판에 교육과정이라는 걸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 선생님이 공과대학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하대에 여러 공대가 있고 인하대 공대가 또 유명하기도 하죠. 인하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이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학과 홈페이지가 또 나옵니다. 그 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을 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찾아가는 경로가 약간 로딩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어떤 걸 볼까요? 여러 가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는 뭘 배울까? 여기 교육과정을 보고 들어가서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과 이 대학의 이 학과에 가서 실제로 뭘 배우는지를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공 과목부터 보겠습니다. 전공 과목. 수학 관련 과목, 과학 관련 과목, 전산학 관련 과목을 배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공 관련 또 다른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기초 실험, 회로 이론, 뭐 회로 이론, 전기전자 쭉 나오죠. 이런 커리큘럼을 보고 내가 이 과목이 내가 정말 원하는 과목이 맞는지 내가 이걸 배우는 것이 나에게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여기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주력해서 생기부에 담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전자공학과는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교과목 개요 보면 그 과정, 교과목에 대한 일반 아주 기본적인 간략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참고해도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과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면 산업경영공학과 약간 생소한데 산업경영공학과 어 이과의 경영 문과라고 하는 산업경영공학과는 대체 어떤 커리큘럼일까?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있죠? 일로 들어가서 교양 필수는 넘어가고 전공 선택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나오는데 이런 과목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블록을 잡는 이 부분들. 공업회계 데이터베이스 원가와 뭐 쭉 나와요.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을 보고 내가 이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될 텐데 실제로 이 대학 이 학과에 가면 이게 내가 지금 배우고 싶은 과목과 관련이 있는지 이게 내가 생각했던 학과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고 판단을 하시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좀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려는 희망 대학의 학과 게시판에 가서 커리큘럼을 확인하는 거 반드시 1, 2학년 시절에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내 생기부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2028 대입에서 선택 과목은 점점 더 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기억을 하고, 나의 지금 1학년 학생들은 2학년과 3학년 전체의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뭘 선택할지를 쭉 다 결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현재 선택했던 과목과 연계해서 3학년 때 뭘 하면 될지, 또 나에게 공동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면 이번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두 번 남았는데 그 두 번의 학기에 내가 공동교육과정을 좀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하면 되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선택 과목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공동교육과정. 이게 뭐가 있는지, 내가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 커리어넷에 가서 내가 가려는 학과 관련된 학과 개요, 학과 인터뷰, 유사학과, 졸업 후 진출 분야, 관련 자격증 등등 여러 정보를 커리어넷에서 확인하는 것. 네 번째는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서 학과 홈페이지를 찾은 다음 거기서 교육과정을 확인하는 것. 이 교육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맞는 학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학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내가 정말 맞는 학과가 뭔지 그 밑에 나오는 커리어넷 밑에 나오는 유사학과를 검색해서 여러 다른 학과들을 찾아봐야 돼요.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경영학과와 경제학과가 어떻게 다른지,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이런 과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 그다음 뭐 경영, 경제, 무역, 그다음에 뭐 회계 관련 학과들, 그다음에 법학과하고 유사한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이런 과들이 어떻게 다르고 유사한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콘텐츠, 광고 홍보학, 신문 방송학 이런 학과들이 어떻게 다르고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적 학과 커리큘럼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어, 과를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 보건계열 학생들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치료학과, 유사과도 엄청 많잖아요. 대체 뭘 배울까? 학과 커리큘럼을 봐야 교육과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치유위생사 뭘 배울까? 방사선사 뭘 배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호학과는 뭘 배울까? 이런 것들을 학과 커리큘럼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어, 좀 명확하게 알고 내 진로를 정하는 것이 좋고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회과학은 결대로 가면 된다. 국수형은 자연계열은 수학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결대로 제2외국어, 자연계열은 데이터 과학이나 소프트웨어 생활을 하면 되지만 반드시 그러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이 더 강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해도 무방하다. 기하랑 미적 분투는 자연 계열은 필수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선택 과목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들 있으면 선생님께 찾아와서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선택 과목 설명에 무사히 잘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선생님의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